안녕하세요. 화성 동탄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기구한 사연들이 있지만 저 역시 정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털어내고 이제는 진정 저를 올감했던 것에서 벗어나려고 이 글을 써보아요. 어려서부터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친정오빠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었고 전 늘 오빠에게 양보해야 하는 삶을 살았어요. 공부를 잘했던 저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여자애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을 시켜주지 않았고 제가 모은 대학 등록금마저도 오빠가 가수를 한다며 이리저리 겉멋에 치여 있을 때 홍보 비용에 쓰라고 제 돈까지 쥐어줬던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늘 양보만 하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보다 시부모님들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고 이제야 친정에서 벗어나는가 싶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딸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우리 재환이가 윤희처럼 착하고 선녀 같은 짝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좋은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재한 씨한테 한참이나 모자라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잘해볼게요. 아니야. 모자란 게 어디 있니? 다 맞춰가는 거지. 난 윤희가 재한이한테 모자라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딸과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잘 지내보자. 섭섭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면서 지내자고. 네, 어머님. 어머님도 혹시 저에게 질책할 것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어머님 마음에 들게끔 바로 고칠 테니까요. 무슨 서론이 이리 길어? 우리 윤희한테 이제 꽃길만 걷게 해준다고 말하면 될 것을. 윤희야, 앞으로 잘 부탁한다. 우리 아들이 가끔 투박하고 멋은 없어도 네가 잘 조련해 주길 바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거든. 오늘 기분이 진짜 좋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다 생각 말고 그냥 아빠, 엄마라고 생각해. 우리 재환이 짝이면 우리 자식이나 다름없지. 우리 딸 윤희야, 잘 부탁한다. 눈물이 나네요. 사실 너무 감사드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무엇보다 이렇게 진심으로 절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쩜 너는 말도 그렇게 정감가게 하니? 윤희야, 앞으로 우리 도란도란 잘 살아가 보자. 나도 시어머니가 처음이라 설레거든. 친정엄마에게도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던 터라 시부모님은 너무 좋았어요. 남들은 시댁이 불편하다, 시집살이를 한다 하지만 저에게만큼은 시댁이란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이었죠. 오히려 친정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시댁에서 받을 정도로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과 투닥투닥 할 때면 늘 제 편이 돼주는 시아버님과 어머님 덕분에 살면서 가장 많이 웃게 되는 하루하루였고 정말 딸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해서도 친정에서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오빠 이번에 뭐 괜찮은 사업 아이템 하나 있다고 하는데 투자 좀 해. 너 모아놓은 돈 있는 거 다 알아. 내 대학 등록금까지 모아놓은 거 다 오빠 줘놓고 이제는 내가 모은 돈까지 달라고? 엄마 진짜 양심 없다. 오빠는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일을 버린다고 해? 알아서 구하라고 해. 그렇게 괜찮은 아이템이면 주변에서 투자해 주겠지. 말하는 것 봐라. 지 오빠한테 네가 드세니까 너네 오빠가 잘 안 풀리는 거야. 시집갈 때까지 일해서 돈 모은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널 낳아주고 키워주고 입혀줬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마땅한 거지.
그러니까 돈 좀 내놓으라고. 결혼할 때 한 푼 안 내놓고 갔으면서 지금 이 정도도 못하겠다는 거야? 어쩜 너는 욕심이 그렇게 그득그득하니? 드세가지고. 낳아주기만 하면 엄마야? 나 혼자 컸어. 엄마는 오빠만 바라봤고, 나 오빠 옷 물려 입으면서 학생 땐 아르바이트로 살았다고. 그랬는데 왜 오빠한테만 투자해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데? 시집도 다 내 힘으로 갔잖아. 더 이상은 못해. 오빠도 오빠 힘으로 제대로 된 것 좀 해보라고 해요. 늘 그렇게 뒤에서 도와주고 끌어주니 지금 그 나이 먹도록 의존적인 거 아냐.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어쩌겠냐? 내 딸 시집 보낸 집에 찾아가서 돈이라도 받아야 쓰겠다. 당장 앞장서. 시댁에서 널 그렇게 예뻐한다며? 그럼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그렇게 예쁜 며느리인데 돈 한 푼 아쉽겠니? 네가 안 주면 이렇게 할 거야. 엄마는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정말 어이없게도 저희 시댁에 찾아가서 앞으로의 제가 시댁살이를 할 것이니 그것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고, 저희 엄마 성질을 알기에 그런 모습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결국 어느 정도 모아놓았던 돈을 엄마에게 주었고, 엄마는 그제야 딸 취급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고, 차라리 계모였다면 오히려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전 늘 친정에 돈 버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느낌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나도 엄마 딸이야.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 윤서방 볼 면목도 없어. 옛날엔 딸들이 집안 먹여 살렸어. 남자 큰일 하려면 딸들이 희생해야 맞는 거지. 나 원망 마라. 너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집에 시집 갔으니까 그것도 누구 덕이니? 내가 너 키워준 덕이지. 네가 어디에 이런 집에 시집 갈 수나 있었어? 내 덕분인 거지. 전화 제깍 받아. 아주 엄마 전화라면 받지도 않아요. 기집애가. 깍쟁이 같아가지고. 엄마 간다. 이 돈은 잘 쓸게. 제가 모은 돈을 털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돈은 없었어요. 그래도 여윳돈이라도 가지고 있고 싶었지만 엄마 등살에 못 이겨 내놓은 돈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기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저희 친정의 치부를 밝히기란 저 역시 너무 수치스러웠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눈치가 빨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하였어요. 대충 친정에 가면 엄마가 저에게 대하는 태도와 말투를 보고 남편은 조금 의아한 얼굴을 보이기도 하였거든요. 당신 이제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다 내가 이해하니까 이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시부모님을 만났을까 싶어. 사실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사랑을 시부모님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거든. 시부모님은 내가 정말 내 부모님이라고 여기면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도 자기 보면 늘 챙겨주고 싶다고 하쇼. 이게 다 마음이 통하나 봐. 당신이랑 엄마랑. 우리 가족 행복길만 걷자. 그리고 혹시라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도 나에겐 다 얘기해. 그래야 내가 널 도와주지. 혼자 끙끙 앓지 말란 말이야. 가족에게 한 번도 따뜻함을 느껴본 적 없던 터라 이런 마음들은 저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아 늘 고민이었는데
드디어 6년 만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제 기쁨은 말로 할 것 없고 시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6년 동안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단 한 번도 임신 이야기를 꺼낸 적조차 없는 시부모님이었거든요. 우리 윤이 정말 장하다. 그래도 네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늘 신경 써. 아이보다도 산모 건강이 우선이니. 딸이든 아들이든 그저 건강하게 낳는 게 최고야. 윤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집에서 푹 쉬면서 대교에 전념하거라.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할 건 할 수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저 진짜 너무 좋은데요? 진작 임신 소식을 들려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힘들게 가진 만큼 더 건강에 힘쓰고 아이 꼭 순산하도록 할게요. 아이도 아이지만 윤희야, 네가 더 소중해 우리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지약이거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야 돼. 힘들게 가진 아이지만 제 몸을 더 많이 신경 써주시는 시부모님에게 정말 감동하였어요. 그리고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임신을 하니 딸이든 아들이든 정말 기쁜 마음이 들었는데 내 부모님은 왜 그러셨나 오히려 원망이 들 때가 많았어요. 난 우리 아이에게 절대 그런 감정을 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또다시 돈 얘기를 하러 저를 찾아온 엄마 때문에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엄마는 돈을 요구하면서도 정말 뻔뻔했거든요. 네 오빠 사업 그거 알지? 어려워졌다더라. 이럴 때 형제 좋다는 게 뭐니? 네가 가진 것 좀 다시 내놔야겠어. 엄마, 나 임신했어. 그리고 결혼하고 일도 쉰 거 알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오빠한테 돈을 해주냔 말이야. 아니 윤서방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 네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너네 시댁도 잘 살잖아. 용돈 좀 해봐. 내가 널 그러라고 시집 보낸 거지. 이 정도도 안 할 거면 널 시집 보냈겠어? 내 옆에 붙여놓고 일이나 시켰지. 1억 정도만 있으면 돼. 1억이 누구네 집 애 이름이냐고. 지금 경제관리고 뭐고 다 윤서방이 하니까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말아요. 나 돈 한 푼 없으니. 저 독한 기집애? 니네 오빠가 죽어도 좋아? 니네 오빠 지금 어려워서 죽는다마다 하는 마당이야. 네가 동생으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 이번만 봐줘라. 오빠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일어설 수 있어. 수익금도 나올 거야. 너한테 무턱대고 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수익금은 너에게 줄 거고 절대 그냥 달라는 거 아니니까 엄마 좀 믿어봐. 글쎄 엄마, 투자금이고 뭐고 없다니까? 오빠 사정이야 딱하지만 진짜 없어서 그래요. 이번엔 못 도와줄 것 같아 엄마. 어쩜 넌 너밖에 모르니? 니네 오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 혼자 그렇게 잘난 것처럼 살아봐. 이 모질고 독한 거사. 엄마의 간절한 부탁에도 제가 거절하자 엄마는 저에게 욕을 퍼부으며 자리를 뜨셨고 임신했다고 하는 딸은 안중에도 없는 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친오빠는 죽는다 마다하며 저에게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지? 나 이제 돈 날 구멍도 없고 그냥 한강다리 가서 뛰어내리면 그만이야. 네가 우리 엄마 아빠 잘 부탁한다.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이것밖에 없네. 하나뿐인 동생이 죽는다는 오빠 나 몰라라 한다는데 뭐. 오빠, 진짜 정신 차려. 그놈의 사업 이제 접을 때도 되지 않았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거기에 목숨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적고 내 인생도 적겠다는 거 아니야. 됐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그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오빠의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차마 남편에겐 얘기하기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게 되면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일 것 같고 이런 짐까지 지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죽는다는 오빠가 무서워 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렸어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받은 돈 1억을 오빠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사실 결혼했을 때 시부모님이 제 명의로 해주신 집이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기란 쉽더라고요. 그리고 오빠에게 제발 꼭 성공하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걱정 마. 내가 누구냐? 어쨌든 이번에도 동생 덕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어. 오빠가 수익 나면 무조건 챙겨줄게. 그래, 이번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 수익금 건질 수 있다니까. 나중에 오빠한테 고맙다고 절이나 하지 마라. 네 오빠는 우리 집을 일으킬 장손 중에 대단한 장손이니까 아마 이렇게 집이 일어나면 너네 시댁보다 더한 부자가 될걸? 너 아주 좋은 투자하는 줄 알아. 남들은 못해서 한달인 거 네가 형제니까 끼워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앉은 자리에서 돈 벌 생각만 해. 꼭 돌려줘야 할 돈이야 이건. 나 윤서방 알면 진짜 면목 없거든. 그러니까 형편 피는 대로 줘야 돼. 알겠지 오빠? 알겠다니까. 내가 설마 동생 돈을 띄어먹냐? 나 그 정도로 파렴치하지 않아. 그 돈의 수익까지 따따블로 얹어줄게. 아, 못 믿겠으면 각서 쓰고 공증 받아. 내가 그 정도도 신뢰가 없냐? 진짜 무조건 수익 나게 해줄 거니까 기대하라고. 그래, 차라리 공증을 쓰자. 나 이 돈 윤서방 몰래 해주는 돈이야. 진짜 꼭 갚아야 돼. 수익도 아니고 그냥 원금이라도 꼭 갚아야 돼. 아유, 알겠다니까. 얘가 왜 이렇게 진절머리 나게 그래? 너 그깟 돈 해주면서 니네 오빠 자존심을 뭉개야겠어? 오히려 저에게 좋은 기회를 가졌다며 말하는 엄마였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3달 뒤 오빠가 폭삭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제 1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물론 엄청난 수익률을 바라진 않았고 그저 본전이라도 돌려주기만을 바랬어요. 오빠가 폭삭 망했다는 소식과 저에게 꺼간 돈까지 나몰라라는 엄마와 오빠 때문에 충격을 받아 전 유산을 하고 말았고 남편과 시부모님들은 제 유산 소식에 몹시도 슬퍼하셨어요. 중기 유산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거나 다름없었고 전 몸과 마음이 정말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슬퍼할 때 정작 친정엄마는 옆에 없더라고요. 괜찮아. 난 자기만 있으면 돼. 우리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뭐. 자기 몸조리 잘하고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아기 만날 날을 고대해 보자. 지금은 자기 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슬픈데 자기는 얼마나 슬플 거야. 가늠이 안 된다. 그래, 윤희야. 우린 괜찮으니까 부디 너 몸 관리에나 신경 써. 이게 아기를 낳는 거랑 똑같은 건데 엄마가 미역국은 다 끓여줄게. 아기 낳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정말 몸조리 잘해야 해. 알겠지? 얼마나 좋은 날이 오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죄송해요. 제가 더 잘 지켜냈어야 했는데 저 때문이에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면목 없어요.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 말어. 애야 또 가지면 되는 거고 넌 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 말아라. 그래. 당신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일단 당신의 몸과 마음 추스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무 생각하지 마. 정말 슬프지만 저를 위해 애써 용기를 주시는 시부모님과 남편이었고, 그와 반면에 엄마는 제 유산 소식을 들어도 그저 제 탓을 하며 차갑게 얘기하였어요. 엄마의 그런 태도에 절망적이고 정말 더 이상의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굴 탓해? 네가 간수를 못한 걸. 아니 남들은 잘만 낳는다던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옛날엔 농사일하면서도 9남매씩 낳았어. 꼴랑 첫째에 낳으면서 진짜 유난은 유난대로 다 떨어대는구나. 하여튼 인생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엄마, 진짜 너무한다. 내가 누구 때문에 유산했는데 오빠 망했다는 소식이랑 그동안 나 돈 때문에 괴롭힌 거 스트레스까지 이게 다 엄마랑 오빠 때문인 거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내 몸을 탓해? 차라리 엄마가 계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얼씨구? 개무였어 봐라. 진작 너 같은 거 갖다 버렸지? 너같이 드쓴 애가 있으니 우리 아들이 안 풀리는 거 아니야? 말은 바로 해야지. 그리고 얼마나 애가 드세면 애가 붙어있질 않니? 임신도 간신히 됐구먼. 다 그게 네가 독해서다. 누구 탓하고 원망 마라. 엄마는 진짜 계모야. 아니,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됐어. 엄마한테 난 자식도 아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친정 엄마에겐 더 이상 일말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전 엄마에게 이제 아이의 마음을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제가 추슬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꺼준 1억을 당장 달라고 하자 엄마와 오빠는 배째라는 시기였고 전 남편 몰래 집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몸이 이 지경인데도 어떻게든 집 대출값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회사에 취직을 하여 콜센터 업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겐 몸이 많이 지쳐 나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집에서 쉬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건가 싶다. 그것도 새벽까지 일하는 건데. 아무리 전화 업무지만 힘들어. 아니야, 나 진짜 좀 다른 일 하면서 있고 싶어.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그만둘 테니 허락해줘. 언제든 힘들면 그만두는 거야. 그냥 한 달 정도만 하고 다시 집에서 쉬던지 해. 몸도 몸이 아닌데 모르겠다 정말. 그렇게 허락을 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절대 이 집 대출에 대해 남편은 몰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뜩이나 염치 없는데 이렇게까지 염치 없고 싶진 않았거든요. 오빠와 엄마에게 원망을 해봤지만 오빠조차도 사업의 실패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마냥 그 집을 원망할 순 없었어요. 그렇게 몸도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교대 근무를 하며 일을 했어요. 밤에 일을 해야 돈을 더 많이 주었기에 오히려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게 됐고 남편에겐 잠이 안 와서 한다고 하며 겨우겨우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리운전 회사 일을 하고 새벽 2시에 집에 갔더니 저희 엄마가 와 계셨고 그런 엄마를 남편이 사정없이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전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던 터라 너무 놀랐고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당신같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어쩌다가. 충격받아 저희 엄마를 패대기 친 남편의 뺨을 올리려던 순간 남편의 이야기에 상상도 못한 대반전이 펼쳐졌습니다.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딸 자식을
그렇게 사지로 내몰고 뻔뻔하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그걸 몰랐을 것 같아? 당신이 윤희한테 했던 행동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그럼에도 윤희를 낳아주신 분이니 참았어. 알아? 아니, 자네가 지금 뭘 오해하나 본데? 어떻게 자네 장모인 날 패대기 칠 수가 있나? 아이고, 윤희야. 엄마 허리 부러진다. 가증 떨지 마. 형님 사업이 잘 돼서 윤희한테 수익금을 준다고 그렇게 못살게 굴면서 돈을 해가더니 사업이 쫄딱 망했다며 배째라하고 유산한 딸 대리운전 회사까지 다니게 하면서 그렇게 고생시키니까 좋아?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내 탓인가? 얘 오빠도 그 일 한번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된 거고 윤희도 지 오빠 생각해서 해준 걸 가지고 왜 자네가 난리야? 그게 날 패대기 칠 이유라도 된다는 건가? 진짜 너무하네요. 형님 회사 대박난 거 다 알아요. 내가 업계에서 일하면서 그걸 모를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 가족 생각해서 1억이라는 거금을 해줬으면 수익은 안 내주더라도 돈은 갚았어야지.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나 몰라라 해? 윤희는 지금 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대출값 갚고 있다고. 내가 윤희한테 오늘 일 그만두라고 하려고 했어. 그동안엔 정신적으로 오히려 생각할 게 많다고 하니 나가서 일이라도 하면서 바빠봐라 했지만 도저히 못 보겠어서 그만두라고 하려던 찰나에 당신이 온 거야. 근데 온 이유가 윤희한테 또 돈 얘기를 하러 와? 진짜 양심 없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래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오빠네 회사가 대박 났다니. 그리고 자기는 이 모든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 남편은 모든 내막을 알고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빠와 엄마가 찾아와서 돈을 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는 것을 우연히 현관밖에서 듣게 됐고, 그로 인해 제가 집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까지 알게 됐었죠.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만큼은 수치스러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끝까지 모른 척 했었고, 제가 오빠의 사업이 망해서 유산을 한 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런 얘기가 없자 본인 또한 이 일을 덮으려 했는데, 그날 엄마는 남편과 저에게 얘기도 없이 저희 집에 와 계셨고, 남편이 어쩐 일로 오셨냐고 묻자 아무렇지 않게 돈 얘기를 하러 왔다는 그 말에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땐 잘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고꾸라졌단 말이야. 딱 5천이면 되네. 그래 뭐 이왕 자네가 알았다고 하니 5천만 해줘. 자네 그 정도 능력은 있잖아. 그리고 넌 왜 윤서방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야? 돈 얘기를 하려면 윤서방한테 하는 게 낫지. 진짜 뻔뻔하다. 수익이 났으면서도 내 돈은 안 갚고 지금 나 유산시키고 유산한 딸 사지로 내몬 거 아니야? 그래놓고 다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나한테 돈을 또 끌어와? 아니 나한테 꿔가는 돈은 그냥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갚아도 되지 않는 돈 말이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엄마가 이래? 내가 엄마 딸이긴 한 거야? 난 엄마 때문에 아기를 잃었어.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잃은 거 가지고 뭘 그리 대수야? 난 네 그 뱃속 아기보다 우리 아들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담보대출 좀 더 받아서 우리 아들 좀 도와줘라. 솔직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때 보니까 좀만 더 하면 완전한 대성공을 거둘 거란 말이야. 지금 잠깐 자금이 또 부족해서 살짝 꺾였어.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도 오빠 좀 도와줘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어떻게 딸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이제 못 참겠다. 정말 끔찍해. 남편은 본인의 말이 끝나자 엄마를 질질 끌고 대문 밖에 쫓아냈어요. 그리고 울고불고 하는 저를 꼭 안아 주었답니다. 오빠는 회사가 망하지 않았고 저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다는 반전이 있었지만 이 계기로 친정의 모든 사람들과 연을 끊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먼저 떠나보낸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친정오빠와 엄마에게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회사 자금 사정이 다시 빡빡해진 오빠였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좀만 더 투자하면 고지가 코앞인데 너 진짜 이래야겠어? 내가 이 돈을 안 챙겨준 게 아니라니까. 곧 줄 거야. 근데 좀 기다려 달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망했다고 한 건 네가 혹시라도 기대할까봐 그렇게 말했던 거라고. 웃기지 마. 날 진정 생각했다면 이래선 안 됐지. 뻔히 어떻게 돈 마련했는지 알면서 망했다고 거짓말치고 그럼 내가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할 걸 아니까 그런 거잖아. 뱃속에 네 조카가 버젓이 있는데도 그러고 싶었니? 내가 동생이긴 했어? 내가 잘 돼야 네가 잘 되는 거 몰라? 솔직히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뱃속 아기 타령을 해? 내가 더 소중하지. 그래, 그 엄마의 그 아들 맞지. 난 너희 모자 용서 안 해. 그리고 이젠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어차피 엄마도 내가 자식이 아니라 돈줄이었으니 그거 말곤 아쉬울 게 없겠지. 엄마한텐 너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꺼준 돈 다 돌려받을 거니 그리 알아. 친정오빠에게 돈을 해줬을 때 변호사 공증을 받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빠가 쓴 각서를 제출했고 임신 12주가 지났기 때문에 자연유산이 아닌 산모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 의사선생님에 따라 외부 요인으로 인해 아이가 유산이 되었다는 진단서를 써주었어요. 그것을 토대로 위자료 소송까지 이어져 갔어요.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정말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전 친정을 상대로 위자료와 투자 비용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회사의 자금난과 더불어 소송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쓰느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엎어졌고 그로 인해 조금 잘 되고 있던 회사마저도 고꾸라졌어요.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모든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평생을 희생한 대가를 따져물어 다 받아내고 싶었지만 정말 이것 또한 못할 짓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 오빠를 아주 사지로 몰아넣는 나쁜 것. 너 어디 너 혼자 잘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봐. 애가 들어서나. 네가 못됐으니 애도 늦게 들어선 거고 그마저도 잃은 거야. 다신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라. 너 같은 건 딸로 두지 않을 거야. 아줌마, 저야말로 다신 안 봐요. 그리고 누가 아쉬운지 보자고.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어. 당신한테 사과받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고 이제 그냥 보지 않고 싶은 마음뿐이야.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랑 천년만년 행복해 보세요. 저 독한 기집애. 네가 그렇게 드세니까 니네 오빠가 잘 안 풀리는 거야. 지가 누구 덕에 태어났는데 저렇게 못돼 처먹어. 그것이 친정엄마와의 마지막이었어요. 소송이 끝나고 돈거래가 끝남과 동시에 아예 안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잊고 살았던 친정오빠에게 엄마의 부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참을 고민 끝에 엄마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얘기를 듣기론 엄마는 가난 말기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끝끝내 저에 대한 아무런 미안함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고, 친정오빠는 예전에 봤던 모습이 아닌 굉장히 늙고 이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고작 40대인데도 불구하고 60대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와의 소송이 끝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훤히 보이는 모습이었고, 막상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너랑 그렇게 되고 뭐 사업이 잘 될 일이 있냐? 다 말아먹고 엄만 안 걸리고 난리였어. 벌 받은 거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장례식에 와줘서 고맙다. 사실 엄마 장례식도 안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제야 반성하는 나도 참 웃기지? 우리가 너한테 못할 짓 진짜 많이 했지. 그게 그땐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정말 지나고 보니 다 우리가 받는 벌이었지 뭐야. 그러게. 지금 오빠 꼴 진짜 말도 못하다. 열심히 살아. 일 저일 따지지 말고 그저 성실하게. 그런 빛을 맞는 순간이 올 거야. 그동안 미안했다. 너 만나면 꼭 사과는 하고 싶었어. 엄마 때문에 너한테 사과도 못했고 어려서부터 엄마 등살에 나도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너한테 미안한 게 진짜 많았어. 네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도 알고 뭐 용서를 바래서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진짜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래도 네 얼굴이 참 좋아 보여서 보기는 좋네. 앞으로도 잘 지내라. 오빠도 잘 지내. 용서한다는 건 아니야. 어떻게 내가 오빠랑 엄마를 용서하겠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 다신 보지 말자. 내가 미안하다. 다 내가 무능력해서 엄마도 그렇게 변한 거지. 엄마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널 보고 싶어 하셨을 거야. 저에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오빠였지만 괜찮다는 말이 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셨음에도 엄마와의 추억이 하나도 없던지라 정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제 자신이 싫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저희 시부모님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위로해주고 조문을 해주셨어요. 전 제가 정말 박복한 줄 알았는데 이런 시부모님들의 모습에 또 한 번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보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없이 조문을 잘 마치고 집에 와 덩그러니 누워있는데 그때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원망의 눈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허망하게 갈 거면 나에게 왜 그랬나 하는 마음이 물밀듯 올라왔어요. 제 눈물을 보고 남편은 더욱더 저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전 어느새 예쁜 아이도 낳았고 여전히 시부모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친정엄마의 장례식 이후로 오빠와는 만난 적이 없지만 친정 고모님의 말씀으로는 일용직 일을 하며 그래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글을 쓰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나고 참 많이 울었네요. 원망이 많이 들고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오빠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편안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을 쓰면서 한동안 묵혀있던 제 채증을 내려보내는 것 같아 후련합니다. 이젠 정말 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부터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더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지 않은 생이지만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저이기 때문에 한번 제 사연을 소개해 볼까 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늘 안정적인 삶을 꿈꿨던 저였기 때문에 20살 되자마자 고시원에 들어가 공무원 준비를 하였어요. 비록 구급 공무원 준비였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악 물고 공부를 했고
3년 만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죠.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보니 외로웠던 시간 그래도 제 옆을 지켜준 사람 때문에 힘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는 지식인이었고 저와 영어 스터디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네가 뭐가 아쉬워서 구급 공무원이랑 결혼을 해? 에휴, 너 변호사만 합격하면 공무원이 뭐니? 의사도 출석했어. 그래도 어떡해요. 진이 임신했는데. 제가 가장이고 남자니까 책임져야죠. 그래도 저 공부하는 거는 진이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제 시험은 걱정 마세요. 성인이니까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걔 아마 네가 변호사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런 거야. 아주 애를 가져가지고 네 발목을 잡아? 속상해 소원. 걔 대학도 안 나왔다며? 너랑은 급이 틀린 앤데 어쩌자고 그런 애를 임신시켜? 너 하나 바라보고 내가 살았는데 너무한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 역시 뭐 넉넉히 사는 형편도 아니었고 아직 변호사 된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내가 안 따지게 생겼니? 웬만해야 내가 말을 안 하지. 어떻게 그런 급낮은 애를 데려와? 너 변호사 되면 옆집 아줌마가 의사 자리 딱 선보게 해준다고 했단 말이야. 이제 어떡할 거야? 다 물 건너가고. 애나 없으면 제가라도 하지. 애까지 떡하니 생겨가지고. 어머님은 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셨기 때문에 결혼 전 임신한 저를 찾아와 애를 지우라고 종용하신 적도 여러 번 있으셨고 그런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 입원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절대 굴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결혼을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아이한테 제일 좋은 건 두 부모 그늘 아래서 자라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미움 그대로 가지 않고 내가 좋은 며느리가 되어 어머님께 기쁨을 드려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입원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돌릴 것 같아? 네가 성진이 짝이 되는 게 어울리기나 하냐고. 너 같은 애 내가 여러 봤다. 우리 성진이 장래가 아주 유망하니까 지금부터 철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안 놔주는 거잖니. 하여튼 어려도 무섭다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제발 제 진심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성진 씨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까지 있는데 포기 못해요. 어머님도 성진 씨 혼자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빠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 저 아이 때문이라도 성진 씨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래, 그 애 때문에 지금 우리 성진이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이 집에 시집 올 거면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와야 할 거야. 너같이 남자 배경 보고 접근한 애,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두 눈으로 확신시켜 줄 테니 그리 알아. 이 철거머리 같은 무서운 것. 거센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제 마음 때문에 어머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 후 고난은 있겠지만 그래도 행복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은 변호사가 될 거라며 구급 공무원인 절 못마땅히 여기셨고 절 보면 한숨과 함께 비난 섞인 조롱을 일삼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었고 시험 공부를 하는 남편인데 왜 저러시나 말이에요. 저희 집에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남편이었어서 속상하면서도 부모님께 참 죄송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절 키워주신 분들인데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하나 했거든요. 오서방, 공부하랴 임신한 너 돌보랴.
아주 바쁘겠어.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혹시라도 뭐 먹고 싶은 건 엄마한테 얘기해.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하지 말고. 알겠지? 오서방은 아마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거에도 잘할 거야. 엄마는 오서방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변호사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좋은 거야? 변호사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떠니? 너 그렇게 살뜰히 챙겨주고 우리 집에 잘하고 엄마는 그거면 됐어.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언젠가 다 마음 푸실 거다. 기하게 키운 아들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 섭섭해서 그러실 거야. 어른들 마음 다 똑같지 뭐. 그리고 옛날 분이라 더 그러시고.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해드리고 잘 보셔. 내가 알아서 잘하지. 엄마는 참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딸 가진 부모라고 그렇게 수그려. 내가 잘할 거니까 엄마가 그럴 필요 없어. 자꾸 그러면 내가 더 속상하고 엄마한테 미안하잖아. 나 잘 살 테니까 꼭 지켜봐줘, 엄마. 그 모습 보여줄게. 상대적으로 시댁과 친정의 온도차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제가 살면서 어머님께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귀하게 키운 아들 대학도 안 나온 저에게 장가 보내는 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다고 여러 번 생각하며 저를 다스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서우신 분이었고 임신한 저를 챙겨주시기보다 오히려 부려먹으셨어요. 너 임신한 거 유세 아니니까 내일 시장 봐가지고 연포탕이나 끓여놔. 이맘때쯤 우리 성진이 연포탕 먹고 기운 내거든. 네가 이제 성진이 와이프니까 다 챙겨야 할 거 아니야? 가진 것도 없고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네가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어쩌니? 어머님,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성진 씨 어머님이니까 더 잘하고 싶고요. 잘할 필요 없다. 네 끝이 여기 며느리로서 끝날 것 같니? 지금이야 성진이가 콩깍지가 씌어서 못 말리지만 곧 두고 봐. 넌 이 집에서 쫓겨날 거다. 그러니 임신 초기 때 애 지우는 거 잘 생각해봐. 난 너한테서 나온 우리 성진이 자식 안 반가우니까. 어머님, 제 뱃속 아이가 듣고 있어요. 어떻게 자식도 낳아서 키워보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네가 싫다는 거야.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대놓고 말해도 못 알아듣네. 나한테 잘 보일 생각 마라. 내 맘 안 돌릴 테니. 충격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여러 번이었고 이게 반복이 되자 잘하겠다는 마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더더욱 못 참겠는 건 제 뱃속 아이까지도 비렁뱅이 취급하는 시어머니는 못 참겠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고 제가 유산을 하자 남편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분가를 선언했습니다. 애를 잃고 이제야 이런 판단을 한 남편에게 조금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힘든 제 마음을 참 잘 달래주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나가 살게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자주 올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지금 날 버리고 나가겠다는 거냐? 저런 애 유산한 게 뭐가 태수라고? 네가 집을 나가 살아? 내가 밥도 해줘야 하는데. 엄마, 저 진이랑 결혼했고 앞으로 평생 같이 살 건데 진이한테 이러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네가 말해봐라. 너 나가 살고 싶어? 그렇게 애 떨어진 거 가지고 네 남편 꼬드겨서 나가고 싶냐고. 네가 얘기해. 네, 나가고 싶어요, 어머님. 참아보려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숨 좀 쉬면서 살고 싶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아기랑 네가 제일 소중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래야지. 나도 공부하러 나가면 마음이 불편하거든. 미안해. 당신이랑 어머님 사이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계속되는 모욕을 견디기가 너무 힘드네. 얼씨구?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 너희끼리 어디 한번 잘해봐라. 고향 것. 감히 내 아들을 꼬셔가지고. 결국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고, 분가를 하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저를 싫어하시게 되었는데 이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분가한 이유가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긴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 저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셨고, 그런 이유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저의 이런 사정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들 뺏어간 것이 이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민원을 담당하는 데서 말이 되냐고요? 아유,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업무 방해죄세요. 얼른 돌아가시고 가정일은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당신도 한패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꼬여내서 지금 날 버렸다니까? 늙은 시험이 혼자 살게 내버려두고 지들끼리 나가 산다고. 그런 양심 없는 것이 여기서 일하는 게 말이 돼요? 그딴 게 공무원이라고. 우리 아들은 변호사 될 사람인데 저것이 덕하니 임신해서 우리 아들을 꼬여냈다고. 그러더니 아들을 꼬셔서 이 집을 나가게 만들어? 동네 사람들 들어보세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일단 돌아가시고 제가 이따 집에 들릴 테니 그때 이야기하세요. 여긴 제 직장이잖아요. 창피한 건 아나보지? 여우 같은 게 우리 아들 꼬여내서 집 나가게 한 게 창피하기도 하겠지. 나쁜 것. 네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야. 회사에서는 저에게 경고를 주었고, 어찌됐건 전 회사에서 이상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와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니 처음에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황스럽게 돌변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쯤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모든 것이 지쳐갔었고, 공부하랴 고부 사이 눈치 보랴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분가도 했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내가 엄마 벌을 묶어둘 순 없잖아. 본인이 거기 가서 따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 당신 고작 할 말이 그거야? 내가 당신한테 맨날 어머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도 못해? 질린다. 너나 엄마나. 이래서 아무나랑 결혼하는 게 아닌데 내가 미쳤지. 그때 애만 안 가졌어도 내가 이러고 있진 않았겠지. 공부도 훨씬 잘 됐을 거고 변호사도 진작 됐을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고. 분해 죽겠네. 뭐? 당신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모든 거 다 당신이 선택한 일이면서 지금 와서 내 탓을 하는 거야? 너무한다 진짜. 갑작스레 변해 있는 남편에게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한편으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대면대면 부부 사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지냈지만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하니 예민해서 그렇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제가 더 이해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눈치만 보던 날이었고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는 어머님과 열심히 공부만 하는 남편이었는데 드디어 남편에게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이제 됐어. 네 인생, 엄마 인생 활짝 폈다고. 고맙다, 우리 아들. 너무 대견해. 뭐 당연히 되는 시험이었는데 뭘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 머리가 보통 머리도 아니고 이제 호강시켜 드릴게요. 호강을 시켜주려면 당장 쟤랑 끝내기부터 해라. 너 제가라고 해도 애도 없고 변호사에 선자리 줄 섰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랑 결혼 생활을 유지해? 겨우 9급 공무원이랑 쟤 평생 가야 6급밖에 더 되겠어? 그래봤자 꼴랑 300 얼마 받을 텐데 요즘 물가가 보통 물가냐? 이래서 전문직 여성이랑 결혼해야 하는 거야. 네 이세도 머리는 좋아야 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한번 결혼도 했고 무슨 수로 그러냐고요. 그리고 진이가 지 뒷바라지 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 지가 좋아서 한 거지. 누가 해달랬냐? 지도 네가 변호사 될 줄 알고 발벗고 네 뒷바라지 나선 거 아니야. 걔가 변호사 3호 되는 꼴은 난 죽어도 못 보니까 그리 알아. 이 엄마랑 손절하지 않으려거든. 잘 생각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남편을 축하하는 마음이 들어 너무 설렌 저와는 다르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서히 저와 멀어질 계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전 그동안 고생한 남편을 축하한답시고 친정엄마가 해다 주신 염소탕과 친정아빠의 산삼주까지 대령하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까지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실망을 주었어요. 이거 엄마랑 아빠가 자기 축하한다고 보내신 건데 그래도 먹으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지 않아? 아, 뭐 생색내냐? 본인들도 좋아서 보내신 거 아니야? 엄마 말이 딱 맞아. 내가 변호사 되면 당신이랑 장인 장모가 더 좋아할 거라고 하던데. 설마 나한테 뭐 바라고 이러시는 거 아니지? 나 그러면 엄청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곤란해. 뭐? 당신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를 몰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저 오랫동안 고생한 당신한테 축하한다고 하는 거지. 진짜 말 섭섭해한다.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도 당신이 걸러 들어야지. 그걸 그대로 듣고 있어? 진짜 너무하네. 당신이 공부하느라 너무 예민해서 말을 안 했다지만 우리가 부모긴 한 거야? 통 나랑 대화도 안 하고 매일 무뚝뚝하게 그러잖아. 따지냐?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비위 좀 잘 맞추고 살지. 왜 우리 엄마 눈밖에 나서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당신 말 진짜 막한다.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 제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너무 섭섭한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고 남편이 변호사가 됐다고 하자 절 못마땅해 여기던 시어머니 또한 더더욱 심하게 저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할 말을 잃게 되었고 남편도 저에게 소원해진 데다 어머님마저 저렇게 성화를 하니 정말 마음 붙일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진짜 헤어져야 하나 싶은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생 한 번인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우울하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쯤 회사 직원들도 일전에 시어머니 행동으로 저에게 계속 인생 한 번이다 라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어요. 애 없을 때 너도 새 출발해야지. 구급나부랭이랑 우리 변호사 아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그냥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너도 새 인생 살아. 나이도 어린 게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해? 내 평생 너 안 받아들일 거니? 그리 알아.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저와 성진 씨 문제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알지만 제가 판단하기 전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저 역시 어머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혼을 해도 제 의사로 할 거지 어머님한테 등 떠밀려 하는 이혼은 하지 않을 거니까 허튼 수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아주 한마디를 안 져요. 그러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거야. 학력도 딸리고 머리도 딸리는 게 인성까지 쓰레기니까 말이야. 어머님의 말이 정말 우스웠지만 그러려니 하였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됐다고 하는 남편마저도 저를 멀리하는 느낌이 드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본인이 변호사가 됐다고 저를 배척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님 친구에게 들은 소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으면서 심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성진이 아무리 변호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좀 아니지 않아? 이혼 준비하고 있는 거 맞는 거지? 아직 정확히 이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설치더라고. 아무리 내 친구지만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일하는데 괜히 주절거렸네. 네? 어떤 문제 때문에? 뭐 어머님이야 늘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깐요. 그리고 성진 씨랑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뭐 이혼한다는데? 성진이 선자리에 내놨잖아. 그 모시기 로펌에 들어가서 잘 나가는 변호사 됐다고. 몰랐어? 아이고, 그 옆였네. 며느리 모르게 일을 진행한 거구만. 아유, 어쩌려고 그래? 참나, 난 또 이혼 중이라고 하는 줄 알았네. 어머님 친구분은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고, 옆에 직원까지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어머님은 그 이후에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며 이혼을 종용하였고, 남편과 헤어지는 건 제가 결정할 문제였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끌려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하였지만 이 부분은 큰 부분이었거든요. 어차피 성진이도 너한테 마음이 다 떠난 것 같은데 왜 붙잡고 있냐고. 당장 이혼해. 합의 이혼이면 된다고 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어머님이 나서서 알가알부 하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혼 전인데 성진 씨 선보게 하려고 하는 거 뭘 줄 알아요? 그러다 성까지 보고 결혼까지 오가면 엄연한 불륜인 거 모르세요? 그걸 아는 게 이혼을 안 한다고 해? 넌 자존심도 없냐?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 좀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정말 지치네요.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절 그렇게 싫어하는 어머님인 걸 알지만 요즘 이 행동들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 어머님께 제가 아는 사실을 고하자 어머님은 한참은 절 노려보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그 자리에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어이없게도 로펌 입사한 남편을 본인이 손자리에 내놓고 저에게 하는 적반하장인 모습이었죠. 너랑 성진이하고 오늘 끝장을 보자. 성진이도 내가 다 설득해놨으니까 다 필요 없고 오늘 도장 찍어. 당장 따라와. 이거 놓으세요. 안 나요? 어머님, 이거 엄연한 죄라고요. 제 머리 다 뜯기겠어요. 당장 안 놓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감히 변호사 아들을 둔 나를 가르치려 들어? 뭐? 불륜죄? 그래, 그거 없게끔 오늘 안에 끝장을 봐야겠다. 당장 따라와. 전 그렇게 하염없이 어머님께 끌려갔고 힘이 어찌나 세었는지 당해낼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다다른 곳은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이었는데 로펌 로비에서 저희를 이상하게 보면서 제재했지만 어머님은 오성진 변호사의 엄마라며 막무가내로 경비 직원들을 밀어붙였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남편의 집무실 문을 연 순간 그대로 어머님은 표정과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우리 아들 책상에서 일을 보는 거예요? 여기 떡하니 오성진 변호사라고 적혀 있구만. 당장 나와. 네? 황당하네. 제가 오성진 변호사인데 누구시죠? 여기가 오성진 변호사 집무실은 맞는데 아들이라뇨? 당신이 오성진 변호사라고요? 제 남편이 여기 로펌에 근무하는 오성진 변호사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딱 보아니 우리 아들 심부름이나 할 것 같은데 그런 의자에 앉아보고 싶었겠지. 내가 한 번은 눈 감아줄 테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요. 나 우리 아들이랑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이 사무실에 아무도 들이지 말고 내가 성진이 엄마니까. 어이없네요. 저기요, 제가 오성진 변호사라고요, 아주머니. 지금 뭔가 착각하셨나 본데 정신 차리세요. 셋 다 당황을 했고 결국 남편을 호출하여야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전화에 헐레벌떡 끼어들어왔고 옷차림은 가관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양복을 입고 출근을 했던 남편은 카센터 정비복장을 하고 뛰어온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을 보고 그곳에 있던 변호사라는 양반은 입을 열더라고요. 보아하니 제 남편과 아주 잘하는 사람 같은 모양새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아니, 당신이 여긴 왜? 제 차 수리 맡긴 것은 어떻게 됐나요? 그때 동명이인이다 보다 한참 그러더니 절 사칭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변호사님, 저희 엄마랑 아내가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설마 변호사님을 사칭하겠나요? 술이라니? 차수리? 네가 왜 이런 복장을 입고 차수리를 하고 있어? 넌 변호사잖아. 네 아들이 왜 이런 곳에서? 일단 내가 나가서 다 설명할 테니 엄마 좀 진정해요. 당신도 뭐해? 얼른 엄마 데리고 나오지 않고 내가 다 설명할게. 뻔뻔하게 남편은 시치미를 뗐지만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사실 남편은 오래전부터 계속 낙방한 변호사 시험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찰나 저희 몰래 카센터 정비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정말 우연히 손님으로 온 동명이인 변호사 명함을 받고 시험에 합격했고 취직까지 됐다며 저희를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말만 따라 좋은 여자를 만나 오히려 정비일을 그만두고 변호사인 척하며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던 소생까지 있었고 말이죠. 너무 경악스러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없다. 내 인생 최고의 반전이야. 어떻게 식구들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아니야. 아니라고 말해줘. 네 아들이 카센터 정비사일 리가 없잖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다시 공부해라. 응? 일단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속여서 미안해요. 자꾸 기대하는 엄마 실망만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두모자가 아주 웃기네요. 당신 그렇게 직업까지 속어가며 의사랑 결혼하고 싶었구나? 그래, 어디 한번 그렇게 살아봐. 내가 빠져줘야지. 활지 한번 피고 싶다는데 안 말릴게. 그래, 이혼하지 뭐. 어머님, 됐죠? 대신 그냥은 못 해드려요. 위자료 청구할 거고 당신들이 나 기만하려고 했던 거 그대로 다 갚아줄 거니까 그리 아세요. 이제 제가 하는 일 절대 못 막습니다. 뭐? 너 지금 우리 아들이 정비사라니까 지금 그 말투 뭐야? 성진이 공부 다시 시작할 거니까 하던 대로 뒷바라지 해. 이혼 안 한다며. 그럼 당연히 네가 뒷바라지 해야지. 그렇게 성진이 좋다고 하니 내가 정말 마음 열고 생각해 보마. 제가 미쳤나요? 당신 아들 변호사 됐다고 했을 때 선 시장에 내놨으면서 이제 아니라니까 나보고 뒷바라지를 해라? 저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말만 따라 이혼할 거고 저희를 이혼시키기 위해서 선시장까지 내놓은 어머님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변호사 됐다고 날 기만하고 속였지? 당신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그리 알아. 상황 판단이 빨랐던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저를 이혼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바로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머리채를 잡고 이혼을 종용하던 어머님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며 저에게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온정이 다 털려 이 집안에서 헤어나와야겠다고 판단이 바로 섰고 드디어 저 역시 이혼을 선언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할 땐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뒷바라지를 못해? 이게 내가 한번 봐주려고 했더니 감히 배신을 해? 배신은 어머님이랑 성진 씨가 먼저 했죠. 당신도 의사 와이프 얻고 싶었잖아. 어디 그렇게 인생 부정하면서 살아봐. 난 엄마가 성화를 해대니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내가 이혼하려 했으면 진작 했겠지. 이제 와서 왜 이래? 나 몰라서 이래? 몰라서 그래. 내 뒷바라지가 필요했으니 이혼은 안 했던 거겠지. 근데 이왕 신분 속인 거 그냥 의사 여자 만날까 생각했던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모를까봐?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당신은 다를 줄 알았는데 피는 못 속인달까? 우리 좋았잖아. 내가 너 때문에 분가까지 해가면서 네 편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그건 당신이 우리 고부 갈등을 힘들어하니까 당신 위해서 나간 거 아니었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당신은 어머님이랑 똑같은 인간이야. 의사 여자 만나서 인생 뺄 생각이 나오고 그런 생각만 안 했어도 내가 변할 일은 없었을 텐데. 난 당신이 변호사든 정비사든 정말 아무 상관이 없었어. 물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벌인 일이야. 정 그 길을 끝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제 변호를 맡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때 그 집무실에서 만났던 남편과 동명이인 오성진 변호사였습니다. 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본인을 사칭한 남편을 벌주고 싶다며 본인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해 나갔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반성하는 기미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뒤통수를 쳤다며 더욱더 죄책감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들은 한 여자 인생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사칭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감형될 거예요. 감형이라니?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될 건데 그게 왜 사칭이야? 이름이 똑같으니 그런 거지. 저 여자랑 한패가 돼가지고 많이 배운 양반이 참 아쉽네. 저런 걸 변호사라고? 우리 아들이 당신보다 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두고 봐. 변호사라더니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니까. 변호해줄 사람 하나 구분 못하고. 아유, 참 직업이 아깝다. 우리 아들은 그러지 마라. 알겠니? 아, 엄마, 그만해. 일단 사칭한 건 죄송하지만 제가 남들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한테 그런 건데 너무 하시네요. 증명하시는 거네요. 본인이 그래도 절 사칭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 그 벌은 받으셔야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그렇게 큰소리치던 시어머니는 가정 파탄의 주범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남편 또한 저를 기만한 죄로 이혼을 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또한 변호사 사칭한 죄까지 더불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한테 사과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이 맞나 싶었는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답도 없다더니 남편이 딱 그 짝이었고 오히려 이혼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벌금 왕창 맞고 나한테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해줘도 미안하단 소리는 절대 안 나오는구나. 내가 돌았지. 당신 같은 사람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길 뻔했다니. 참 이런 게 인생 공부지 싶어. 그 인성으로 어디 한번 변호사 공부 실컷 해봐. 너도 내가 변호사 되면 사모 소리 듣고 싶어서 붙어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말렸을 때 널 버렸어야 돼.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다니. 구급 공무원 주제에 감히 나를 버려? 너 이렇게 나한테 돈 뜯어서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거야. 그래, 어디 한번 지켜봐. 누구보다 잘 살 테니까. 누가 보면 너 지금 변호사 된 줄 알겠다. 인생 나랏길 잘 내려가길 바랄게. 저게 끝까지 막말을? 우리 성진이 변호사 되면 너부터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리 알아. 모자란 구급 공무원 같으니라고. 당신 아들 공무원 시험도 떨어질 거야 아마. 그 머리로 무슨 공부를 한다고. 몇 년 동안 꼴 좋다. 한번 아줌마 등골 뽑아 먹히면서 아들 공부 실컷 시켜보세요. 변호사가 되나 못 되나. 학력이 의문스럽다 정말. 그럼 이만 갑니다.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이었는데 전 깨끗이 이혼을 했고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된 금액으로 조그마한 땅을 하나 샀습니다. 노후에 부모님께 집이나 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여쁜 딸 이혼녀 타이틀을 달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부모님이 우시던지 더더욱 결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말이죠. 그 말과 제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악착같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은 조금의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그 덕분에 더 악착같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누구는 이 글을 들으시고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응원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저도 태어나 처음으로 살아본 인생살이 앞으로 후회만 남기지 말자라고 신념이 바뀌었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지내시길 바라보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돈이란 뭘까를 생각하며 이 글을 써보려고 해요. 저는 30대 주부이고 언제나 이 채널을 들으며 집안일을 하곤 해요. 저 역시 누군가에게 재밌는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결혼 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너무도 인자하시고 좋았어요. 남편에게 과거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 얼굴에 고생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전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아들들밖에 없는 시어머니에게 딸이 되도록 노력했답니다. 같이 살지 않았어도 참으로 행복했던 날들이었어요. 둘째네 결혼할 여자들이고 집에 인사 온단다. 그네네 올 수 있지? 아무래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제가 이것저것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힘드신데 괜히 몸 다치세요. 제가 일찍 갈게요. 아니요. 넌 옆에 있어주면 된다. 그래도 결혼할 사람이라는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려. 어쨌든 고맙다. 시어머니의 집과 저희 집이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올 여자를 맞으러 어머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님은 역시나 막내 며느리를 맞는다며 신이 나서 전부침에 갈비, 잡채, 바리바리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 역시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이 손수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정성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동서되는 사람이 인사를 왔는데 어머님과 마주치자 기함할 일이 벌어졌고 남편과 시동생마저도 당황하였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곧바로 화색이 돌면서 갑자기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어머님이 아줌마일 줄이야? 어머, 진짜 꿈에도 상상 못했다. 그렇죠? 당신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어? 어머님이 가정부 했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뭐라고 할까봐? 그래도 잘 사시고 계셨네요. 아줌마 손맛이 그리웠는데 반가워요. 그래. 잘 지냈니? 내가 그때 사모님이랑 사장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깐요. 저희 엄마 아빠가 좀 잘해주셨나요? 그래도 어머님 아들들은 진짜 잘 키우셨네요. 아주버님은 의사에, 둘째 아들은 노무사에. 진짜 대단한데요? 하여튼 아줌마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니깐요. 아우, 자꾸 아줌마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천천히 호칭은 바꾸면 되지.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보다. 내 아들이랑 만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러게요. 엄마가 아줌마 한번 만나고 싶어 하긴 했는데 인연이네요. 저희 엄마가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할까 궁금해요. 시동생이 데리고 인사 온 동서는 예전 어머님이 굉장히 힘든 시절에 파출부를 했던 집의 딸이었어요. 꽤 오랜 시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 어머님을 알아보는 동서였고 어머님을 보자
마음이 엄청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전 동서가 거슬렸습니다. 그래도 시댁이고 옛날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본인이 상전 행세를 했거든요. 그리고 워낙 심성이 착하고 바른 말을 잘 못하시는 어머님이었기에 그저 그런 동서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형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간호사셨다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의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래도 성공하셨네요. 어디 가서 의사 사모님 대접받고 진짜 좋으시겠어요. 진짜 한 방에 성공했네요. 형수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 형수님, 죄송해요. 워낙 사랑만 받고 자라가지고 조금 해맑아요. 이해해 주세요. 아마 악의 없이 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도 속은 굉장히 착한 여자이니 형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세요. 아, 네, 제가 가르칠 게 뭐가 있겠나요. 그래도 이제 가족이 됐으니 호칭은 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서라고 할게. 어머님이 과거에 동서네 집에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아줌마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어머님이라고 해버릇해야 해. 어머, 당연하죠. 오늘 저도 놀라고 그랬으니깐요. 근데 형님이라고 벌써부터 기강 잡으시는 거 아니죠? 곤란해요. 기강이라니 그냥 맞는 말을 한 것뿐이야. 어머님한테 깍듯이 대해줬으면 해. 어머님이 그래도 이 집 제일 어른이시잖아. 형님 댁의 얼굴은 동안 페이스인데 마인드는 꼰대 마인드가 있네요. 알겠어요. 어련히 알아서 할까. 어딘가 모르게 싸한 구석이 있는 동서였어요. 그래도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마음속에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참았고 그렇게 첫 만남은 지나갔습니다. 동서가 돌아간 뒤에 어머님한테 듣기론 마냥 예쁨만 받아서 그런 거니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원래가 누구누구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그런지 동서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본인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걱정은 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둘째네 집에서 한동안 일을 했는데 너 아무렇지 않니? 엄마 때문에 창피하거나 하는 건 아니야? 엄마는 그게 뭐가 창피한 거라고.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공부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작아질 필요 없어요. 에이구,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넌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잘났는데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너까지 무시당할까봐 그래. 그런 애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조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구성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착한 애예요. 엄마도 오랜 시간 겪어봤으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를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알지. 요즘 안 착한 애들 어디 있겠니? 그래도 혹시 네 결혼에 엄마가 방해된다면 언제든 얘기해라. 알겠지? 시동생은 동서한테 푹 빠진 것 같아 보였어요. 전 어머님의 입장이 이해가 갔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동서는 저희 집의 식구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서도 어머님은 죄인이셨고 사돈네 집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서와 똑 닮은 성격을 가져 보였어요. 다짜고짜 어머님한테 반말을 찍찍 하셨거든요. 어머, 순찬댁을 여기서 볼 줄이야. 그때 상견례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라니까. 아니 아들을 어쩜 저렇게 잘 키웠어. 우리 집에 걸맞게. 난 그때 아들 공부 잘한다고 얘기는 들었어도 저렇게 잘할 줄은 몰랐지.
그래도 아들들이 엄마가 고생하는 건 알아가지고 저렇게 공부해서 성공한 건가 봐. 순창댁 자식 농사는 성공했다니까. 아, 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제 아들이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은데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옆에 딱 데리고 있으면서 잘 가르칠게. 순창댁도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아들 인생 핀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남의 밑에서 일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사무실도 차려주고 대표도 시켜줄 건데 장가 잘 온 거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집에 장가 오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이래봐서 알잖아? 동서의 친정 식구들은 시어머니가 본인들이 부리던 가정부였던 걸 알고 은근 무시하며 하대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돈들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동서는 가만 보니 악랄한 구석이 있었고 본인 남편 앞에선 어머님을 생각하는 척을 하면서 어머님 앞에서는 시종 부리듯 하는 거였답니다. 아, 어머님, 이거 잡채가 너무 짠 거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아니, 그때는 손맛이 좋았는데 왜 이리 변했어요? 아이고, 짜냐? 아, 내가 요새 미각이 왔다 갔다 하나벼. 그래, 그럼 다시 해야지. 네가 옛날에도 간은 잘 봤잖니. 어머님은 남의 집 일을 그렇게 하고도 음식 간 하나를 못 맞추세요? 아우, 참. 그리고 전 짠 거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동서가 해 먹어. 지금 어머님이 우리 내려왔다고 맛있는 거 해주시는 건데. 어머, 제가 뭘요? 그리고 형님, 옛날부터 발끈하는 거, 그거 피해의식인 거 알아요? 혹시 저한테 피해의식 느끼세요? 내가? 내가 왜 동서한테 피해의식을 느껴? 진짜 동서 말하는 거 글러먹었구나. 사람이 본인을 되돌아봐야지.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나, 하여튼 끼리끼리라더니.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제 짝이네요. 구질구질한 게.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무리 내가 니네 집에서 일을 했기로서니 사람한테 그러면 되니? 그런 마인드 고쳐야 해. 동서의 막말은 선을 넘어버렸고 제가 폭발하려던 찰나 시어머님이 대신해서 동서한테 뭐라고 하였어요. 주방에서 새 여자가 시끌시끌한 느낌이자 시동생이 주방으로 들어왔고 동서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간질 쇼를 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형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어머님이랑 안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며느리인데 옛날 일은 다 잊으시고 형님한테 하던 것처럼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서방님 들어오니까 갑자기 눈물쇼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또 이런 류의 인간은 처음 보네. 형수님, 말 가려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엄마도 진짜 실망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이랬던 건 이랬던 거지만 지금은 시어머니면 시어머니로서의 품위를 지켜야죠.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면 돼요? 자기야, 그만해. 내가 잘못한 거지 뭐. 난 그냥 어머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편하게 대했는데 어머님은 그게 노여웠나 봐. 본인이 시어머니라면서 날 막 겁박하는데 이런 적 처음이야. 그리고 형님까지 합세해서 너무 무서웠어.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너희 그냥 올라가라. 어차피 내가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네 귀에 들리겠니? 얼른 돌아가. 엄마 진짜 그러지 마요. 아무리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고 하더라도 난 내 식구한테 이러는 거 못 참으니까. 자기야, 가자. 그렇게 동서의 눈물쇼에 넘어간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바탕 주방에 주저앉아 우셨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서럽고 힘드셨으면 저럴까 싶은 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한참 시어머니의 넋두리를 들어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 또한 저에게 한 소리 하였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은 동물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았죠. 네가 형님 됐다고 재수씨 기강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 너 때문에 안 그러던 엄마도 그러는 거잖아. 둘째가 오죽하면 엄마한테 퍼붓고 집으로 가겠어? 괜히 엄마 부추기면서 재수씨 잡으려 들지 마. 진짜 그런 거 보기 안 좋으니까. 아니 무슨 내가 동서를 잡아. 그리고 나한테 이유를 물어봐야지. 다짜고짜 잡지 말라니? 그리고 당신 재수씨, 내가 잡는다고 절대 잡힐 인간 아니거든? 어머님한테 하는 걸 못 봐서 그래. 사람을 얼마나 하대하고 무시하던지. 어머님이 그 집에서 일할 때 어떤 대우받고 일했는지 안 봐도 훤하더라. 아들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진짜 맞는 말이다 정말. 뭐가? 재수씨 참하고 착하더구먼. 여자들이 이상한 거지. 하여튼 너 집에 분란 만들지 말고 재수씨랑 좀 잘 지내봐. 남자들은 이미 동서의 눈물쇼에 한바탕 넘어간 것 같았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마인드로 동서를 경계해야겠다 싶었고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하려나 싶어 전 동서를 만나러 나갔어요. 동서, 어쩐 일이야? 그날 일에 대해 뭐 그래도 미안함은 느끼고 있나 보지? 어머님 그날 엄청 우셨어. 당장 사과드려. 아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 뵙자고 한 거예요. 솔직히 형님도 뭐 제 레벨이랑 당연히 다르고 어머님이야 말할 것도 없죠. 가정부 출신. 전 사실 이런 하류층 사람들이랑 어울려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주변에도 다 의사천지인데 형님 같은 간호사는 처음이에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의사니 제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형님이랑은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제 제안 받아들이시겠어요? 전 어머님같이 가정부 출신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못 참아요. 제 말 무슨 뜻인 줄 알죠? 형님도 그러니 어머님 편 그만 서고 제 편에 서서 저희가 이 집 기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완전 사이코 아니야? 야, 뭐? 하류층? 네 잘난 남편 그렇게 잘나게 만들어준 게 시어머니야. 근데 그걸 모르고 네가 기강을 잡고 싶어? 너 사람 잘못 봤다. 네가 그러면 내가 응 그래 동서 그럴게. 이럴 줄 알았나 본데 천만의 말씀이야. 전 그리고 바로 동서에게 카페에 있는 물을 뿌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손이 떨렸고 동서는 물을 맞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오늘로써 동서는 정말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당장에 시동생은 저에게 전화를 하고 처음으로 형수님이 아닌 남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진짜 너무하네요. 손아래 동서 그냥 귀엽게 봐주실 것이지. 물까지 뿌려대며 그렇게 형님 노릇 하고 싶었어요? 제가 형수님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요. 가뜩이나 오냐오냐 자라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데 오늘 얼마나 놀랬는 줄 아세요? 서방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지금은 그렇게 옆에서 이간질쇼에 놀아나지만 나중에 모든 사실을 직시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저도 서방님이 이렇게 감정에 앞서서 진위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따지시는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동서와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하고 싶었지만 동서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전 동서를 마주할 일을 많이 만들지 않고 피했어요. 그렇게 설이 다가옴에 따라 동서를 마주할 일이 생기고야 말았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편은 의사였기에 그날 당직 근무를 하여 시댁에 같이 내려가지 못했고 전 혼자 시댁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기한길이라 그런지 어마어마하게 차가 막혀서 설 명절날 거의 10시간 만에 순창에 있는 시댁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혼자 외로이 전을 부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온다고 하던데 연락이 통 안 되는구나. 둘째는 전화가 아예 꺼져 있고 새아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고가 났는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 하니까 먼저 하고 있었어. 네가 전화 좀 해봐라. 내 전화는 통 받지를 않아. 뭔 일이 난 건지. 그러게요. 저한테 빨리 와야 한다고 그렇게 성화를 떨던 동서였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이라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을 뒤로하고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니 역시나 전원이 꺼져 있었고 동서에게 전화를 하니 제깍 받았어요.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전화를 받는 동서였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나온 말들이 정말 저의 뚜껑을 열리게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들 가족여행 마라도 놀러 왔으니까 저는 두 분이서 부쳐먹고 연락하지 마세요. 솔직히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는 시댁에 가서 제가 굳이 전 부치고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이랑 마라도 왔으니까 연락 마세요. 이희한텐 제가 알아서 잘 둘러대고 설명했으니까 이제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분이 짝짝꿍 잘 맞으시니 잘해보세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일부러 시어머니랑 나랑 이렇게 두고 서방님 꼬셔서 네 가족이랑 놀러 갔다는 게 말이 되니? 왜 안 되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그 맘 맞는 시댁 전 못 가니까 두 분이 잘해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동서는 전화를 끊었고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순둥순둥 하시던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서의 목소리에 크게 분개하셨는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고 그 이후 나마저 경악할 복수를 시원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어머님께서 시원한 반격을 해주시니 역시 우리 어머님 한 방이 있구나 싶었어요. 어미야,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런데 저것들 밟으러 마라도 가야겠다. 너도 얼른 같이 갈채비 하자. 네? 마라도를요? 네, 어머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죠. 그런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일단 청심환이라도 드세요. 저흰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바로 제주도로 날아가 마라도행 배를 탔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밀어붙이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라도에 도착하여 한참을 걷다 보니 바로 보이더라고요. 동선의 식구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말이죠.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동선은 활짝 웃고 있었고 시동생은 바보같이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엄마. 형수님.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번 설에 형수님도 못 온다고 하고
엄마도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신다더니. 동서가 그렇게 얘기했군요. 서방님 바보예요? 어쩜 그렇게 어머님을 모르세요?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건지, 아님 진짜 바보같이 몰랐던 건지는 몰라도, 만약 어머님이 여행을 가신다고 했으면 연락 한 번을 안 해보시는 게 말이 되나요? 그저 동서 말만 듣고 어머님을 등한시 한 거냐고요. 그렇게 동서네 집 돈이 좋나요? 동서도 말해봐. 왜 거짓말을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시동생에겐 어머님이 놀러 가시기로 해서 설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동서였어요. 하지만 전 그걸 고지고대로 믿은 무심한 시동생에게 더욱 실망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본인 부인이라고 하지만 어쩜 그렇게 어머님께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저 역시 시동생을 보자마자 싸붙이고 말았어요. 제가 언제... 여보, 형님 이상해. 어머님 잘 오셨어요. 저희 식구끼리 먹으려 했는데 어머님도 좀 드세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형님은 저 잠깐 따로 볼까요? 괜히 여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 낼 필요 없잖아요. 짜장면 너나 처먹어. 이 나쁜 것. 가족끼리 이사단 내놓고 넌 지금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뭐? 형님이랑 둘이서 전을 부쳐 먹어? 애가 어쩜 이리도 못 배우고 못돼 먹었어? 사돈들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딸이 그런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일러줘야죠. 제가 지금 설마 저희 집에 와서 전 안 부쳤다고 이러시는 줄 아세요? 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네 남편을 그렇게 우리랑 갈라놓게 하니 좋으냐? 우리가 너한테 뭔 죄를 줬길래 이래? 설마 내가 파출부 출신이라서 그러니? 어머님은 이 말을 마치고 그동안 동서가 했던 행동들을 시동생에게 모두 일러주었고 시동생의 얼굴은 일그러져 갔습니다. 여우한테 속아 모든 말을 다 믿었는데 시어머니가 해준 얘기에 시동생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따지려고 하자 갑자기 동서의 어머니, 즉 사돈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하대를 하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저런 집안이 있나 싶었어요. 아니 순창댁, 지금 감히 나 가르쳐? 우리 딸이 말아도 오고 싶어서 그런 건데 지금 순창댁이 잔소리할 일이야? 장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순창댁이라뇨? 예전에 일하셨지만 지금은 엄연한 사돈인데. 사돈? 그럴 급이나 되고? 자네 학벌이랑 직업이 좋아서 허락한 거지. 어디 순창댁을 우리 사돈이래? 일에서 없는 것들 걷어주면 뭔가 대등하다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이래서 거지 같은 것들이랑은 상종을 안 하는데 참.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돈의 머리채를 잡았고 동서는 시어머니를 떼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저 역시 그런 동서를 떼내기 위해 머리채를 휘어잡고 맞대맛으로 싸우게 됐답니다. 한참 머리채를 흔들다 보니 다들 지쳐 나가 떨어졌고 시동생은 이 싸움을 말리다가 결심을 했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시어머니 또한 합세를 하여 집안을 박살내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지금 일궈낸 해서 직원들끼리 파업하려고 하는 건 아세요? 제가 노무사로서 그 직원들 편에 서서 이제 장인어른에게 대적하렵니다. 이제 장인어른도 아니죠. 당신은 딱 기다려. 이혼소장 날아갈 거니까. 아니, 지금 우릴 압박해? 너 노무사라고 지금 뻐기는 거야? 네가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노무사 사무실 차려주는 건 일도 아닌데 사무실 갖기 싫은가 보지? 평생 남 밑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집값게 노무 사면 노무 사지. 어디 우리 집안에 비벼? 꼴랑 10평짜리 사무실 차려주려고 하는 걸로 유세 떨지 마요. 그깟 거 나도 차릴 수 있어. 무슨 엄청난 재벌이라고 나대. 그리고 막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 따지면 당신 딸이 지금 나한테 한참 미치는 거 아닌가? 꼴랑 지방대 나와서 입시미술 강사나 하는 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소기업 당신네 회사. 내가 그동안 파출부로 일하면서 당했던 모든 것들까지 매스컴에 고발할 거야. 직원들 노조 파업에 갑질 사장 부부까지 어디 한번 잘 견뎌봐. 그래도 우리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니 부모로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에 결혼까지 시켰더니 우리 집안을 쥐었다 폈다 하려고 대릴 사이를 들인 거였구만. 가만 안 둘 테니 그리 알아. 이 모든 사태는 당신들이 만든 거야. 알겠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지 엄마 아빠 꼭 닮아서 못돼 처먹었어 아주. 그리고 집안을 자꾸 들먹이니 나도 대학 좀 들먹여야겠다. 우리 큰애는 유능한 간호사에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온 수재고 우리 아들들도 다 서울대 고려대 출신이야. 근데 넌 뭐냐? 이름도 모르는 지잡대 나와가지고 집안 믿고 우리를 하대해? 정신 나간 것 같으니라고. 꼴랑 알바나 하면서 지네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 집을 천대해. 절대 다신 못 받아들여. 그 말을 뒤로하고 저희는 다시 육지로 잘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회사 직원들을 만나면서 노조 파업에 관해서 도움을 많이 주었고, 시어머니는 파출부를 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사장 부부를 고발하였어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없는지라 작은 신문회사 기사를 만나 인터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직원들의 노조 파업 때문에 회사는 중단이 되고 사장 부부는 갑질 부부라고 업계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동서는 결국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며 이혼을 당하고 말았어요.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우리 뒤통수를 쳐? 내가 너를 그 구질구질한 데서 구제해 주려 했더니 감히 우리를 뭘로 보고 이리 대해? 이게 어디서 또 입을 놀려? 사람한테 급이 어디 있니? 그냥 겨우 회사 운영하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난 집안이라고. 그리고 딸내미 미술 시켰다고 나댔는데 결국엔 지금 입시 강사 아닌가? 그것도 알바자리로 몇 시간. 그래놓고 무슨 우리 아들을 감히 데릴 사이를 들이려 해? 아들이 좋다니 참았는데 이젠 아니라고 하니 막말 좀 해야겠다. 다 끝난 마당이지만 네 딸 교육 잘 시켜.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 집안 빽만 믿고 뭘 저렇게 나대는지 우스워 죽겠다니까. 순창댁, 감히 우리 딸을 모욕해?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순창댁이 감히 막말을 해? 아우, 혈압 올라. 감이라는 말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랍니다, 아주머니. 내가 예전에 파출부로 일했던 순창댁 갔나 본데 이젠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잘난 아들들을 두고 당신한테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꼴랑 회사 그것 하나 운영하면서 잘도 나댄다니까. 동서와 시동생이 이혼하는 날 이렇게 시어머니는 울분을 토하셨고 결국 마지막으로 저와 시어머니가 동서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동서는 이혼은 끝까지 하기 싫었는지 법원 앞에서도 시동생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차마 시동생에게 다가서지 못하더라고요. 갑질녀의 최후였고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보고 자란 게 부모들이 남들한테 갑질하는 모습만 보고 자랐으니 시집을 와도 시댁에서 갑질을 부리다가 일을 이렇게 만든 동서였던 거예요. 미안하다. 해준 것도 없어서 아마 우리가 잘 살았다면
저 집안에서 널 저렇게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죄송해요. 여자의 눈이 돌아서 엄마까지 등한시 하려고 하다니. 진짜 죄송해요. 할 말이 없어요. 입에 발린 말만 들으면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도 서방님한테 막말한 거 사과할게요. 동생 같아서 너무 답답해서 그랬네요. 그동안 동서 이간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형수님한테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 옆에서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악랄한 여자는 최후를 맞이했어요. 파업도 잠시, 다시 회사원들은 회사에 돌아가 일을 했지만 동서의 아버지는 그때 파업이 충격적이었던지 전문 경영인으로 대체를 하여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업계에서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던지라 인력난이 보통이 아니라고 했어요. 회사원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그 회사를 거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소문이 나버린 거였죠. 별로 안타깝진 않고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참 고소했어요. 그리고 동서도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여자였지만 결국 끝은 이혼녀가 되어 위자료까지 주고 나자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난 척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건선징악의 결말을 맞은 것이고 몇 개월이 지나 시동생은 본인의 힘으로 노무사 사무실을 차려 이름을 널리 알려 그래도 곳곳에서 많이 찾아주는 이들이 생겼어요. 동서도 그 소문을 들었는지 몇 개월 만에 시동생에게 연락을 하여 그동안 본인의 잘못을 일일이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그 문자를 읽고 바로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시동생 입에서 듣는데 너무 고소했어요. 정말 본인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한테 갑질하는 동서가 많은 걸 배웠기를 바랬고요. 이제 여자 보는 눈 좀 기르려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꼭 마음에 드는 여자로 데리고 올게요. 기대하세요. 엄마는 네가 좋으면 상관없지만 너까지 무시하지 않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싶어. 엄마는 그거 하나면 된다. 우리 가족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봐요. 저도 우리 가족이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테니까요. 그날 나도 순창에 내려갔어야 했는데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하여튼 남자들이 잘못이었다 싶어. 이제 나랑 동생이랑 당신이랑 엄마 말 무조건 잘 믿고 잘 들을 테니까 지켜봐줘. 엄마 죄송했어요.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우리 잘 살아보자. 저희 가족은 더더욱 행복해졌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시동생은 남편이 소개해준 레지던트를 만나 재혼을 하였고 저도 잘 아는 레지던트였기에 오히려 저희 가족은 더 돈독해졌답니다. 시어머니 또한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잘 지내는 모습이 제일 행복한 일이라며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 겨울에 온 가족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마라도를 간 게 마지막 여행이었는데 이번엔 좋은 일로 가는 제주도이니만큼 너무 설레고 행복하답니다. 중간에 똥물이 들어와 물을 흐릴 뻔했지만 다시금 바로잡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서로를 위하고 오히려 서로 배려를 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가족이 되었고 이게 가족이다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건선징악은 반드시 올 거니 용기 잃지 마세요. 제가 좋은 기운 팍팍 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